자,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저는 윌비스에서 소방학개로 및 소방관계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오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요 앞에 선 이유는요, 뭐 설명회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제 최근 저희 공무원 경향에 대해서, 소방 공무원 경향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요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여러분들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제 이름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종오라고 하고요. 제가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여러분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소방 강의를 10년 넘게 여러분들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최신화된 또는 트렌디한 여러분들 문제를 여러분들께 선별을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단연의 경력을 여러분들 바탕을 해서 제가 오로지 소방만을 한 소방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합격의 지름길을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또는 현재는 뭐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양력이 나와 있는데, 양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윌비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출강을 하면서 같이 소방 공무원에 대한 여러분들 입지를 계속적으로 같이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즘 이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방 공무원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이슈 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소방 공무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말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 여러분들 보시면 소방 공무원 많이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정말 많이 뽑는지, 정말 여러분들 몇 명이나 뽑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 쪽에서 일단 예상을 하기에 2021년 시험 같은 경우는 4월 3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에서 약간은 여러분들 벗어나거나 조금 이제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예상 시험일은 그렇고요. 자, 2019년에 5,000명 정도 여러분들 채용을 했고요. 2020년도에 4,800명 정도 여러분들 소방공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 2020년 4월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2021년에도 대규모 채용 예정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2022년까지 사람들을 몇 명까지 증원을 한다라고 했냐면 2만 명까지 여러분들 증원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정도 여러분들 뽑았으니까 2021년이나 2022년도 나머지 여러분들 한 10,000명 정도는 더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뭐냐면 요 2022년에 가면 이제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개편이 됩니다. 이게 큰 이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 과목에 학이랑 법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학이랑 법규가 선택 과목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요? 필수 과목으로 바뀌죠. 필수 과목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슈 사항이라고 하면은 뭐일 것 같냐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가 18년도부터 공개시험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공개 시험이다가 공개시험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도 난이도가 조금 상향이 된 게 보이고요. 그럼 여기 과목 개편이 되면 조금 더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 조금 더 여러분들 바뀌지 않을까,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목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국어가 빠지죠, 그죠? 네, 국어가 빠지면서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행정, 법이 여러분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2년 시험 과목 개편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때 승부를 거셔야겠죠. 2021년에. 그래서 그 시험이 여러분들 2021년 4월쯤 여러분들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체크를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제가 학개론과 이제 법규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멘트를 한번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개론 만점의 뜨거운 불꽃을 보여주마 라고 해서 제가 정말 지금 많은 내용은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소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학개론부터 한번 가보시죠.
뭐 5개년 출제 경향 분석은 제가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파트가 여러분들 있는데 이 파트 구분은 제 책으로 제 책에 있는 그냥 목차 제가 따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열을 해 봤습니다. 그럼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파트가 눈에 보이시죠? 어딘가요? 그쵸, 여기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소 및 폭발이요. 자, 그리고 연소와 폭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계로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계로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특히 연소 및 폭발은요.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뭐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암기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고요. 제 수업 시간에 가도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제가 할애하는 게 저 1파트라고 해서 연소 및 폭발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얘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 있죠. 특히 여기 밑에 이 밑에 부분들은 이해보다는 거의 다 뭐냐면 암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 있죠. 화제 이론과 연소 및 폭발은 약간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면 나머지 파트들은 당연히 이해할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암기 위주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것만 한번 볼까요? 연소 및 폭발 5문제, 화재 2문제, 화재 조사 1문제, 위험물 2문제, 소화론 3문제, 소방시설론 2문제, 재난관리법 3문제, 소방조직론 2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른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이 파트입니다. 무슨 파트요? 재난관리법 파트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재난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재난관리법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보세요. 3문제, 3문제, 2문제, 2문제, 1문제, 3문제, 3문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럼 5개년 출제 경향 분석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학계론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지.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소란 게 있고요. 그리고 화재 폭발이 있었고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소화설비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 가보면 이제 피난 및 건축 방재라는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연소는 뭐냐면 단순하게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즉 뭐냐면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빛과 열을 내는 무슨 반응이다? 산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태우는 거, 여러분들 불 내는 게 연소예요. 선생님 그러면 아니 화재도 연소 아닌가요? 아니요. 틀립니다, 여러분들. 얘는 뭐냐면 재난이에요. 또는 재해입니다. 뭘로 일어나는? 불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나 재해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소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연소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단순하게 불을 땡겨서 여러분들 불을 붙이는 게 연소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로 인해서 내가 재난이나 재해가 생겨서 그로 인해 뭐가 생기면 피해가 생긴다. 또는 여기에서 뭐가 동작을 한다? 뭐 소방시설이 동작을 한다? 내가 불을 끄려고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화재 같은 경우는 고의로 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실수로 인해서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실수로 인해서 내는 불이 가장 많은 거고 고의로 내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방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화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이게 조금 개념이 좀 크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폭발이 되는 겁니다. 뻥 하고 터지는. 됐죠? 자, 그럼 얘 연소나 화재 또는 화재가 났을 때 또는 폭발이 났을 때 저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겠죠.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불을 끄는 걸 저희가 소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불을 꺼주는 설비를 뭐라 그래요? 소화 설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가보시면 이제 스프링클러라던가 옥내소화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걔네들이 뭐냐면 소화 설비죠. 그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소화 약재가 들어가죠. 뭐 물이 들어가든 가스가 들어가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계돼서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이 났을 때 피난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피난도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도 배울 거고요. 건축 방재라는 건 뭐냐면 아니 내가 불이 났을 때 약간 불의 확산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그 막아주는 방법에 대한 게 건축 방재에 나옵니다. 또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법에도 그 재난을 막아주는 어떤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방학개론의 흐름은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흐름 파악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개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럼 법규 한번 보겠습니다. 법규. 자, 소방관계법규 마찬가지로 만점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을 뜨거운 불꽃을 보여주마 라고 해서 제가 초반 내용부터 아까처럼 관연도 문제 파트별로 어디서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년 출제 경향 분석을 가보면요. 일단 여기 가보면 저희가 4분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시험 범위입니다. 기본법, 소방시설법, 공사업법, 위험물법.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저희 시험범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최근에 가보니까 정말 균형 있게 5문제씩 뭐 이렇게 6문제, 4문제 이렇게 될 때 있지만 거의 다 5문제씩 여러분들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넣어놓은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특채, 학과 특채 보시는 분들. 학과 특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법이 들어가 있는데 시험 범위가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과 시행령에서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법이 뭐고 시행령이 뭔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여기 가보시면 이제 다음 내용 가보시면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법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에서는 뭐뭐는 뭐뭐다. 자, 이렇게 정의를 짓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이종호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사람이 되려면 뭐 어떤 것들을 갖춰야겠죠. 뭐 인성도 갖춰야 될 거고 그죠? 2발로 걸어 다녀야 될 거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한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시행령에.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더욱더 세부적인 게 필요한 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행안부령 시행규칙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요.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 뭐가 있냐면 규칙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법 본문에 가보면 뭐뭐는 뭐뭐다. 자, 근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본문에 들어가 있으면 걔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 또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행안부령에서 정한다라고 하면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뼈대는 누구예요? 얘죠. 뼈대는 얘죠. 얘가 정말 중요한 뼈대다라는 거. 됐습니까? 시험 문제는 골고루 나와요.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학과 특채 하시는 분들은 요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행규칙이.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가보면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은 안 보셔도 된다.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그냥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시면 이제 저희가 하나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소방청 고시라는 게 있는데요. 요 소방청 고시로 하나 나와 있는 게 요 국가화재안전기준입니다. 그냥 참고로 하나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그 소방학개론에 가면 소방시설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 소방시설론의 내용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도조례는 저희 쪽에서 잘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각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제 특이한 게 저희가 소방기본법 또는 뭐가 있다 그래? 시행령. 그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시행규칙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각각의 본문에 가보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1장, 1조, 1항, 호목. 이게 뭐냐면 책에 가보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1번에 가로 1, 그 밑에 동그라미 1, 뭐 기억, 그죠? 뭐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여러분들 책에 있죠. 우리 책에 보시면 교과서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식으로 법규도 이런 식으로 책처럼 이런 식으로 장, 조, 항, 호, 목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가지면서 여러분들 쓰여져 있더라라는 거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참고해서 하나 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4대장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규에서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소방청장이라는 분이 나오고요. 시도지사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압도적으로 이 두 분이 정말 많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소방청장이라는 분은 소방총감 계급을 가지신 분으로서
소방 총감, 그죠? 소방 총감 계급을 가지신 분으로서 가장 높으신 분이죠. 네, 소방 쪽에서 소방 공무원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고, 시도지사는 저희가 봤을 때 특별시, 그쵸? 자치시 등등 이런 여러분들 시에서 일을 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여기 가보면 도지사, 그죠? 이런 분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시도지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들 나와 있죠.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분들을 시도지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분들이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은 이제 시도에 어떻게 보면 소방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소방서는 시군구 개념으로 가장 높은 여러분들 소방을 담당하시는 분이 소방서장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하위에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119 안전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119 안전센터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소방대장이죠. 자, 소방대장 같은 경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대가 출동을 했을 때 가장 높은 분, 지휘자죠, 지휘자. 소방대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누구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저희가 소방대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4대장은 4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소방청장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도지사, 그리고 세 번째 본부장, 서장, 대장, 이렇게 4사람이 정말 많이 나와야 하셨죠. 요 4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체크를 좀 해두시고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울 겁니다. 학개론도 그렇고요. 이제 법규도 저희가 배울 건데,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저희 윌비스의 커리큘럼은 어떤지 제가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커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기본 이론이 시작을 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여러분들 기본 이론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기본 이론 때 뭐를 하는 거냐면 결국 1회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회독. 그럼 1회독을 하고 당연히 여기서 뭐를 잡는 거야? 이제 기초를 잡는 거죠. 1회독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기본 이론이 제일 어려워요. 수업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또 했다곤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틀림없이 새로운 내용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소방에 대한 뭐를 잡는다? 틀을 잡는다. 뼈대를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기본 이론반이니까 우리가 1회독 한번 편하게 한번 돌려보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얘를 기초로 1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뭐를 하냐면 핵심 요약 플러스 심화 강의를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 이론 때는 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운 것들 있죠.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 요약이나 심화 강의로 가게 되면 이제 뭐를 해드리냐면 잘 나오지 않는 문제 있죠. 또는 어려운데 가능성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뽑아서 아마 이 심화 강의나 핵심 요약 강의 때 여러분들 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1단계라는 건 뭐냐면 저희 이론책에 가보면 아마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문제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까지 여러분들 한 번씩 쭉 보면서 문제풀이까지 여러분들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다음 2개월 동안 이제 뭐를 하냐면 기출 분석 2단계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뭐를 하냐?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때 회독수를 몇 회독하는 거냐면 저희가 2회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풀 때 여러분들 몇 회독까지? 이제 3회독까지 가능한 거야. 왜? 문풀도 회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풀면서 밑에 있는 뭐를 보면서 해설을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회독수를 한 번 더 늘리는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문제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는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출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문제와 저희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빈출 테마 특강이라는 건 이제 제가 짧게 여러분들 뭐 주제별로 이제 이런 것들 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1회독 때 2회독 때 했던 것들 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라서 제가 특강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월에 가보면 제가 아까 시험이 4월이라고 예상이 4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3월에 가면 뭐를 할 거냐면 마지막 최종 마무리반인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에 갈 수 있게 합격에 갈 수 있게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론, 다음 심화, 그죠? 또는 요약, 심화 및 요약 강의 들어가고요. 다음 뭐를 하는 겁니까? 다음에 여기 가보면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거죠. 문제풀이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수준이 처음에 1단계였다가 이제 뭐 2단계, 이제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끌어올려 드릴 겁니다. 아셨죠? 합격권에 들어올 수 있게요. 그래서 학개론이나 법규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커리를 짰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소방 공무원은 제가 학생들을 쭉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하면 언젠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늦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먹었을 그때가 딱 합격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저하고 같이 학개론과 법규를 만점을 향해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